너 5년 동안 애 하나 못 낳더니 결국 이 꼴이냐, 당장 나가. 짝 며느리의 뺨을 후려칩니다. 경기도 양평 호화로운 저택 거실. 임신한 배를 내민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끼고 들어섭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은 며느리가 있습니다. 모피 코트를 입은 시어머니가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했어요. 병원 다니면서. 시끄러워. 애도 못 낳는 불량품 주제에 감히 말대꾸야.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실 수는 감히 내가 나한테 대들어? 짝, 짝.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며느리의 뺨을 후려칩니다. 며느리의 고개가 옆으로 꺾입니다. 며느리의 입가에서 피가 흐릅니다. 도대체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에게 이런 처참한 폭행을 당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저택. 오전 9시 지수는 오늘도 시어머니 금옥분의 외출 준비를 돕기 위해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금옥분이 계단을 내려옵니다. 온몸을 휘감은 밍크 코트, 손가락마다 박힌 다이아 반지가 아침 햇살에 번쩍입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시어머니의 발치에 놓인 명품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융을 쥔 손가락이 떨립니다. 닦아도 금옥분의 눈에 차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신발 준비됐습니다. 금옥분이 지수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차가운 시선이 지수의 손등 위에 꽂힙니다. 손 좀 봐라. 시장 바닥에서 미싱질하던 내 애미 손이랑 똑같이 천박해졌네. 지수가 움찔합니다. 친정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금옥분이 옆에 놓인 찻주전자를 집어듭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이런 천한 손으로 내 가방을 만졌다니. 역겹네. 실수인 척 찻주전자를 떨어뜨립니다. 뜨거운 찬물이 지수의 손등 위로 쏟아집니다. 으윽. 지수가 비명을 삼키며 손을 움츠립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닥쳐. 내가 감히 내 앞에서 소리를 질러? 금옥분이 구두 굽으로 지수의 손등을 밟습니다. 화상 입은 피부가 짓눌립니다. 지수는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남편 강태윤이 들어옵니다. 옆엔 임신한 배를 내민 여자 서희주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멎습니다. 여보. 강태윤이 지수를 내려다봅니다. 눈빛엔 애정은커녕 혐오만 가득합니다. 아, 일어나. 지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화상 입은 손을 움켜쥔 채 남편을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애 엄마 들어오니까 넌 오늘부로 이 집에서 제명이야. 강태윤이 품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이혼 서류입니다. 지수의 얼굴에 서류가 날카롭게 긁히며 떨어집니다. 뭐라고요? 못 알아듣겠어? 이혼하자고. 넌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잖아. 희주는 벌써 내 아들 베고 있어. 서희주가 비웃으며 배를 쓰다듬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나가줘요. 진짜 민망해 죽겠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금옥분이 소파에 앉으며 냉소를 던집니다. 너 5년 동안 애 하나 못 낳더니 결국 이 꼴이구나.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했어요. 병원 다니면서. 시끄러워. 금옥분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립니다. 애도 못 낳는 불량품 주제에 감히 말대꾸야. 지수의 안에서 뭔가가 터집니다. 5년 동안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수는. 짝! 금옥분의 손바닥이 지수의 뺨을 후려칩니다. 지수의 고개가 옆으로 꺾입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납니다. 감히 내가 나한테 대들어? 짝! 또 한 대가 날아옵니다. 짝! 세 번째 따기가 지수의 반대쪽 뺨을 갈깁니다. 지수의 입가에서 피가 흐릅니다. 강태훈과 서희주가 비웃으며 지켜봅니다. 지수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금옥분이 지수를 내려다보며 침을 뱉습니다. 쓸데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네. 집안 망신이야 망신. 어머니, 제발. 어머니는 무슨. 이제 남이야 남. 당장 짐 싸서 꺼져. 지수가 힘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품속에 있던 물건이 살짝 보입니다. 낡은 가죽 가방입니다.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시장 귀퉁이에서 평생 미싱을 돌려 지수에게 만들어준 유일한 유품입니다. 가방 안쪽엔 엄마가 한 땀 한 땀 새겨 넣은 자수가 놓여 있습니다. 내 딸 지수, 꽃길만 걷거라. 지수는 이 가방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엄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금옥분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뭐야, 그 지저분한 거? 이건 우리 엄마가 이딴 넋맞대기 때문에 내 집안에 구질구질한 가난뱅이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였어. 금옥분이 지수의 손에서 가방을 낚아챕니다. 안 돼요. 지수가 손을 뻗지만 금옥분은 가방을 바닥에 팽개칩니다. 그리고는 집사에게 소리칩니다. 재단 가위 가져와. 큰 거로. 잠시 후 금옥분의 손에 대형 재단 가위가 들려 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건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남의 구두나 꿰매던 내 애미가 뭐가 대단하다고. 금옥분이 가방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는 지수가 보는 앞에서 엄마의 자수 부분을 가위로 도려냅니다. 싹둑, 싹둑. 내 딸 지수, 꽃길만 걷거라. 글자가 하나하나 찢겨나갑니다. 안 돼, 안 돼. 지수가 바닥에 쓰러진 조각들을 움켜쥡니다. 손에서 피가 배어 나옵니다. 금옥분이 조각들을 발로 짓밟습니다. 시장에서 남의 구두나 꿰매던 내 애미 밑에서 배운 게 고작 이 가방 닦는 거냐? 금옥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립니다. 내 애미가 구걸하듯 번 돈으로 내 대학 가르쳐 놨더니 결국은 내 집에서 쫓겨나는 쓰레기 신세네. 그 애미의 그 딸이야. 천한 것들. 지수의 가슴에 칼이 꽂힙니다. 평생 자식 위에 헌신한 엄마의 삶이 짓밟히는 순간입니다. 금옥분이 지수의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으윽. 그리고는 바닥에 처박습니다. 지수의 이마가 대리석 바닥에 쿵 부딪힙니다. 꺼져.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강태훈과 서희주가 비웃으며 지켜봅니다. 지수는 조각난 엄마의 유품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금옥분은 지수를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별장 밖 진흙탕이 보입니다. 어젯밤 비가 내려 질척거리는 땅입니다. 금옥분이 지수의 등을 밉니다. 으악! 지수가 계단을 굴러 떨어집니다. 온몸이 진흙탕 속에 처박힙니다. 금옥분이 내려옵니다. 손에는 도려낸 엄마의 자수 조각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라이터를 꺼냅니다. 안 돼. 제발.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엄마의 자수가 타들어갑니다. 내 딸 지수 글씨가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검게 타서 재가 됩니다. 지수는 진흙탕 속에서 타버린 재와 찢긴 가죽 조각들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 모읍니다. 별장 안에서 금옥분과 강태윤, 서희주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수는 손에 쥔 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도끼 서린 눈을 뜹니다. 금옥분 망할 할망구.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진흙탕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태운 건 내 엄마의 유품이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목숨줄이야. 내 손으로 당신 가죽을 산채로 발라내주겠어. 온몸이 오물과 진흙으로 뒤덮인 지수가 낙원동 뒷골목을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가 가위질한 엄마의 가방 조각들이 보물인 양 안겨 있습니다. 밤 11시 좁은 골목길 끝 조춘삼 가죽 공방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입니다. 지수가 문을 두드립니다. 삼촌, 삼촌, 힘없는 목소리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60대 중반의 남자 조춘삼이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지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지수야, 이게 무슨 꼴이야? 지수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조춘삼이 황급히 지수를 붙잡습니다. 삼촌, 야, 정신 차려. 지수야. 조춘삼이 지수를 공방 안으로 끌어안고 들어갑니다. 낡은 소파에 지수를 눕힙니다. 지수의 품에서 가방 조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조춘삼이 조각들을 보는 순간 가슴을 움켜쥡니다. 이게 형님이 만들어주신. 지수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모읍니다. 삼촌, 우리 엄마. 글씨가 다 잘려나갔어.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엄마가 너무 아프대. 나 이거 안 고치면 죽을 것 같아. 조춘삼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지수야, 그 집안 사람들이 감히 형님 유품을. 삼촌, 제발. 이거 고칠 수 있어? 지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삼촌을 바라봅니다. 조춘삼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집어듭니다. 불에 탄 가장자리, 칼로 도려낸 자수 부분. 40년 경력의 장인이 봐도 쉽지 않습니다. 지수야, 이건 안 돼.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 나 이거 못 고치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지수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조춘삼이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우리 지수. 삼촌이 도와줄게. 하지만 지수는 조춘삼의 만류에도 차가운 바닥에 앉습니다. 삼촌, 바늘 줘. 야, 지금 내 몸 상태가. 바늘.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조춘삼이 떨리는 손으로 바늘과 실을 건넵니다. 지수가 조각들을 펼칩니다. 불에 탄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긁어냅니다. 엄마, 미안해. 지수가 바늘을 잡습니다. 못난 딸 만나서 엄마 평생 고생만 한 손길까지 짓밟히게 해서 바늘이 가죽을 뚫고 들어갑니다. 한 땀, 두 땀.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바늘이 지수의 손가락을 찌릅니다. 피가 배어나옵니다. 가죽 위로 붉은 핏방울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피는 내 눈물이야, 엄마. 한 땀 한 땀 바늘이 가죽을 엮어갑니다. 내가 한 땀 한 땀 다 기워줄게. 엄마 자존심 내가 다시 살려낼게. 조춘삼이 옆에서 지수를 지켜봅니다. 눈물을 닦으며 공구함을 가져옵니다. 지수야, 이것 써. 형님이 쓰시던 특수 바늘이야. 조춘삼이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안에는 은빛 바늘이 들어 있습니다. 지수가 바늘을 받아듭니다. 엄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공방엔 지수의 억눌린 곡소리와 규칙적인 바늘 소리만 가득합니다. 새벽 5시, 지수가 마지막 한 땀을 끝냅니다. 바늘을 내려놓는 순간 지수의 손이 풀립니다. 조춘삼이 지수가 복원한 가방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게 어떻게 흉터가 남아야 할 자리에 오히려 가죽 본연의 은은한 광택이 살아났습니다. 특히 도려졌던 내 딸 지수라는 자수 부분이 감쪽같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조춘삼이 무릎을 칩니다. 지수야, 삼촌,
40년 동안 가죽을 만진 나도 이런 건 못 본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내 가슴에 맺힌 한이 만든 기적이야. 조춘삼이 지수의 손을 잡습니다. 너는 죽은 가죽에 영혼을 불어넣는 아이다. 지수가 가방을 가슴에 안습니다. 엄마의 향기가 나는 것만 같습니다. 엄마, 내가 지켰어. 엄마 자존심, 내가 지켰어. 지수의 눈빛이 변합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도끼입니다. 며칠 후, 새벽 4시, 지수가 강남 청담동 일대를 돌아다닙니다. 명품 매장 뒤편 쓰레기장입니다. 부자들이 흠집 났다며 버린 귀한 가죽 자투리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수가 쓰레기 더미를 뒤집니다. 이건 송아지 가죽이네. 이건 이태리산 누벅. 지수의 눈이 빛납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지수를 봅니다. 저기 아가씨,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수가 고개를 듭니다. 가죽 좀 주울 수 있을까요? 뭐, 저런 쓰레기를? 네, 제게는 보물이에요. 청소 아주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미친 여자네. 하지만 지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투리 가죽들을 보물 찾듯 주워 모읍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지수는 그 가죽들을 품에 안고 웃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가방 3개는 만들겠어. 지수가 가죽들을 안고 공방으로 돌아갑니다. 공방벽. 지수가 뭔가를 붙입니다. 시어머니 금옥분의 사진입니다. 그 옆엔 남편 강태윤의 사진도 붙습니다. 지수가 작업대에서 칼을 꺼냅니다. 쓱싹쓱싹. 칼을 가는 소리가 공방에 울려 퍼집니다. 지수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버려진 가죽도 내 손을 거치면 명품이 되는데 칼날에 빛이 반사됩니다. 당신들은 아무리 치장해도 속은 썩어 빠진 쓰레기일 뿐이야. 지수의 눈빛이 서늘합니다. 두고 봐. 당신들이 버린 내가 어떤 진짜 명품이 되어 당신들을 심판하는지. 조춘삼이 들어옵니다. 지수야, 밥 먹어. 삼촌, 나 바빠. 야, 사람이 밥은 먹어야지. 지수가 고개를 듭니다. 삼촌, 나 이 가죽들로 가방 만들 건데 어디서 팔 수 있을까? 뭐, 가방을 팔겠다고? 응. 내가 만든 가방 꼭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조춘삼이 턱을 쓰다듬습니다. 그럼 일단 시장 상인들한테 보여줘 볼까? 낙원동 시장에 내 아는 사람들 많거든. 좋아. 지수가 밤새 작업에 들어갑니다. 버려진 가죽 자투리들이 지수의 손을 거쳐 하나씩 가방으로 변해갑니다. 일주일 후, 낙원동 시장. 지수가 가방 3개를 들고 나타납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완전 예쁜데? 상인들이 지수의 가방을 보고 감탄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5만 원이요. 5만 원? 이 퀄리티에? 너무 싸네. 가방이 순식간에 팔려나갑니다. 지수가 5만 원짜리 지폐 3장을 손에 줍니다. 첫 수입입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지수는 눈물을 닦고 웃습니다. 엄마 봤지? 내가 해냈어. 그날부터 지수는 매일 새벽 강남을 돌며 가죽을 줍고 밤에는 공방에서 가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낙원동에 가방 진짜 잘 만드는 아가씨 있대. 그 아가씨 손 진짜 귀신이래. 한 달 후, 한 할머니가 지수의 공방을 찾아옵니다. 아가씨, 이거 좀 고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내민 것은 30년 된 다 찢어진 가방입니다. 지수가 가방을 받아듭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 자식들 이름이 안에 적혀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지수가 가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바래진 글씨로 철수, 영희, 민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뭉클합니다. 엄마의 가방이 떠오릅니다. 할머니,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공짜로요. 뭐, 공짜로? 네. 이건 할머니 평생의 흔적이잖아요. 지수가 이틀 밤을 새워 가방을 복원합니다. 겉은 새 것 같지만 할머니가 자식들 이름을 적어둔 앙감의 흔적까지 그대로 살려냅니다. 할머니가 가방을 받아보고 오열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지나가던 방송국 PD가 봅니다. 일주일 후 지수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KBS 장인의 손길입니다. 출연 좀 해주시겠어요? 지수의 심장이 뜁니다. 네. 정말요? 방송이 나갑니다. 지수가 할머니의 가방을 정성스럽게 복원하는 모습이 전국에 송출됩니다. 특히 할머니가 자식들 이름을 적어둔 앙감까지 살려낸 장면에서 60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진정한 명품은 마음을 고치는 것이다. 시청자 게시판이 폭발합니다. 국민 효녀 장인이다. 저분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지수는 일약 유명인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통의 전화가 지수에게 걸려옵니다. 한지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성현그룹 비서실입니다. 송혜숙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수의 눈이 커집니다. 성현그룹, 국내 최대 유통재벌입니다. 저를요? 네. 내일 오후 2시 본사로 와주시겠습니까? 지수가 전화를 끊고 삼촌을 바라봅니다. 삼촌, 송혜숙 회장이 나를 만나고 싶대. 조춘삼이 깜짝 놀랍니다. 뭐, 송 회장이? 지수가 벽에 붙은 금옥분과 강태윤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시작이야. 진짜 시작? 다음 날 오후 2시 지수가 성현그룹 본사 앞에 섭니다.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습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로비. 경비원이 지수를 막아섭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송혜숙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경비원이 전화기를 듭니다. 잠시 후 얼굴이 달라집니다. 아, 한지수 선생님이시군요. 실례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수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갑니다. 문이 열립니다.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송혜숙 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한 선생. 송혜숙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합니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송혜숙이 직접 차를 따릅니다. 비서가 아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한 선생, 방송 받습니다. 송혜숙이 지수를 바라봅니다. 할머니 가방 복원하시던 그 손길.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평생 명품 사업을 해왔지만 진짜 명품이 뭔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송혜숙이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한 선생,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송혜숙이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상자를 열자 불에 탄 가죽함이 나타납니다. 지수의 눈이 커집니다. 이건 6.25 피난 시절 우리 어머니가 등에 업고 끝까지 지켜낸 물건입니다. 송혜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황실 보관용 가죽함이에요.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이었죠. 지수가 가죽함을 조심스럽게 만져봅니다. 불에 탄 가장자리 세월의 바램 표면.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집니다. 전 세계 명장들한테 다 맡겨봤습니다. 다들 쓰레기라며 포기했어요. 송혜숙이 지수의 손을 잡습니다. 제발 내 어머니의 한이 서린 이 물건을 살려만 주십시오.
지수가 가죽함을 가슴에 안습니다. 엄마가 떠오릅니다. 타버린 가방 조각들이 떠오릅니다. 회장님,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입니까? 네. 저도 엄마를 잃었거든요. 어머니의 시간을 복원해드리겠습니다. 송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지수가 가죽함을 공방으로 가져갑니다. 조춘삼이 가죽함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지수야, 이건 황실 물건이잖아. 응. 송 회장님 어머니 유품이래. 부담 안 돼? 지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삼촌, 이건 부담이 아니야. 기회야. 지수의 눈빛이 빛납니다. 내가 이걸 살려내면 금옥분 씨와 강태윤 씨한테 보여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는지. 지수가 밤새 작업에 들어갑니다. 가죽함에 타버린 가장자리를 정성스럽게 복원합니다. 하지만 지수는 단순히 가죽만 살려내지 않습니다. 그 가죽이 품고 있는 어머니의 시간을 복원합니다. 피난길에 묻은 흙자국,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흔적. 지수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려냅니다. 일주일 후, 지수가 송혜숙에게 전화를 겁니다. 회장님, 완성됐습니다. 송혜숙이 직접 공방으로 찾아옵니다. 지수가 가죽함을 내밉니다. 송혜숙이 가죽함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송혜숙이 가죽함을 가슴에 안고 오열합니다. 어머니 향기가 나요. 어머니가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지수도 눈물을 흘립니다. 송혜숙이 지수의 손을 잡습니다. 자네가 내 죽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줬네. 송혜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천벌을 받을 내 불효를 씻어준 기적이야. 송혜숙이 일어섭니다. 눈물을 닦으며 지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한 선생,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아니에요. 당신은 내 은인입니다. 제대로 보답하겠어요. 일주일 후, 청담동 한복판. 거대한 현수막이 걸립니다. 성현 갤러리 명장관 라뜰리에 지수 그랜드 오픈. 송혜숙이 지수를 위해 수십억을 들여 갤러리를 만든 것입니다. 지수가 갤러리 안에 섭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유리관 속 희귀 가죽들. 꿈만 같습니다. 조춘삼이 옆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지수야,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삼촌, 이제 시작이야. 지수가 갤러리 중앙에 모셔둔 것은 복원한 엄마의 약방 가방입니다. 유리관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가방. 내 딸 지수, 꽃길만 걷거라. 엄마의 자수가 완벽하게 살아있습니다. 오픈 파티가 열립니다. 상류층 인사들이 몰려듭니다. 재벌, 정치인, 연예인 모두가 지수를 보기 위해 왔습니다. 송혜숙이 지수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오릅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송혜숙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웁니다. 이분은 한지수 마스터님입니다. 내 스승님이자 우리 성현그룹의 자부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누구든 이분께 무례하게 구는 자는 성현의 적이 될 겁니다. 송혜숙의 선언에 모두가 고개를 숙입니다. 지수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단아한 실크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 발치에서 가방을 닦던 비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지수가 거울 앞에 섭니다. 송혜숙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펜을 줍니다. 금옥분 씨, 지수가 차갑게 음조립니다. 당신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하던 송 회장님의 신도시 투자권. 이제 내 손끝에서 결정될 거야. 지수의 눈빛이 서늘합니다. 당신들이 버린 천한 며느리가 당신들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같은 시각, 양평 저택? 금옥분이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효녀 장인 한지수, 송혜숙 회장 은인되다. 금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뭐라고? 강태윤이 옆에서 신문을 낚아챕니다. 이게 지수? 사진 속 지수는 우아한 수트를 입고 송혜숙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금옥분의 손이 떨립니다. 전현이 어떻게? 서희주가 달려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래? 태웅건설이 추진하던 신도시 사업. 성현그룹이 투자 검토 중단했대요. 강태윤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송혜숙 회장이 직접 지시했대요. 이유도 안 되고요. 금옥분이 신문 속 지수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설마, 전현이. 금옥분이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송혜숙의 비서실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저태웅건설 회장 강금옥분인데요. 송 회장님과 통화 좀.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는 태웅건설과 일절 통화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뚝. 전화가 끊깁니다. 금옥분이 주저앉습니다. 끝났어. 우리 끝났어. 강태윤이 벽을 칩니다. 이 썩을 지수 그년 때문이야. 당신이 그년을 쫓아냈잖아. 어머니가 먼저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부부가 서로를 탓하며 싸웁니다. 서희주는 구석에서 배를 움켜쥐며 떨고 있습니다. 한편 청담동 갤러리. 지수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송혜숙이 옆에 섭니다. 우리 지수 마음이 편하지 않아 보이네요. 회장님, 괜찮아요. 말해봐요. 지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요. 다 조사했어요. 송혜숙이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태웅건설 말이죠? 제가 투자 검토 중단했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아니에요. 제 판단이에요. 송혜숙이 지수를 바라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은 제 사람을 함부로 대한 거예요. 용서 못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송혜숙이 지수의 손을 잡습니다. 준비하세요. 저들이 곧 당신한테 올 거예요. 네, 준비됐습니다. 지수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금옥분 씨, 강태윤 씨, 이제 제대로 시작이에요. 청담동 라뜰리의 지수. 오픈식 사흘째 되는 날 오후입니다. 귀빈들이 갤러리를 둘러보며 감탄합니다. 이 가죽 복원 기술 정말 대단하네요. 송 회장님이 직접 후원하신 분이라며? 지수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송혜숙이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우리 지수, 잠깐 회의 좀 다녀올게요. 1시간이면 돌아올게요. 네, 회장님. 다녀오세요. 송혜숙과 주요 귀빈들이 회의실로 향합니다. 갤러리엔 지수와 몇몇 직원,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만 남습니다. 그때입니다.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모피 코트를 휘감은 금옥분이 들어섭니다. 옆엔 강태웅과 임신한 서희주가 있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섭니다. 손님 여긴 초대받은 분들만. 비켜. 강태윤이 경비원을 밀쳐냅니다. 경비원이 뒤로 휘청거립니다. 금옥분이 갤러리 안을 훑으며 비릿하게 웃습니다. 우리 집 구석에서 가방 기름이나 닦던 년이 재벌 회장 치맛자락 붙잡고 신분 세탁이라도 한 줄 아니? 관람객들이 술렁입니다. 지수가 금옥분을 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나가주세요. 여긴 초대받은 분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내가 감히 우리 보고 나가라고? 금옥분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어머니, 제발 조용히 나가주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우린 남이라며. 금옥분이 전시된 가죽 작품들을 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이딴 쓰레기들 주워 모아서 명품이라고? 웃기네. 강태윤이 지수에게 다가옵니다. 지수야, 송 회장 어디 있어? 우리 좀 만나게 해줘. 안 됩니다. 나가세요. 뭐, 감히 내가 우리 어머니를 무시해? 강태윤이 지수의 어깨를 밉니다. 쿵. 지수가 대리석 바닥에 거칠게 쓰러집니다. 으윽. 관람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섭니다. 직원들이 달려오지만 서희주가 막아섭니다. 건드리지 마. 가족 문제야. 금옥분이 쓰러진 지수 위로 다가섭니다. 날카로운 명품 구두굽이 지수의 손등 위로 내려옵니다. 으악! 금옥분이 체중을 실어 손등을 사정없이 짓밟습니다. 이 손으로 꼬리쳐서 송 회장 홀렸니?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 하지만 금옥분은 더 세게 밟습니다. 이 손가락 다 부러지면 그때도 명장 소리가 나올까? 강태윤은 이를 비웃으며 방관합니다. 서희주가 전시대로 다가갑니다. 복원 중이던 희귀 가죽들이 놓여 있습니다. 서희주가 손에 든 뜨거운 커피를 들이붓습니다. 싸. 안 돼. 직원이 소리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죽들이 커피에 젖어 망가집니다. 이런 쓰레기들 치워야 갤러리 품격이 살지. 서희주가 킥킥 웃습니다. 금옥분이 갤러리 중앙으로 걸어갑니다. 그곳엔 지수가 가장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복원한 친정 엄마의 약방 가방. 유리관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금옥분이 유리관을 엽니다. 이 퀴퀴한 쓰레기가 청담동 품격을 다 버린다. 안 돼요. 지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하지만 금옥분은 가방을 낚아챕니다. 전시용 캔들 램프가 보입니다. 금옥분이 가방을 불꽃 위로 가져갑니다. 안 돼. 제발. 지수가 달려갑니다. 맨손으로 불길을 막아섭니다. 치익. 엄마의 자수가 새겨진 가죽이 검게 타들어갑니다. 지수의 손바닥엔 처참한 화상이 남습니다. 으악. 지수가 비명을 지릅니다. 금옥분이 고통스러워하는 지수의 뺨을 후려칩니다. 짝!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짝! 짝! 연달아 따기가 날아옵니다. 넌 죽을 때까지 내 집 종년이야. 지수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타버린 가방 조각을 품에 안고 바닥을 기어갑니다. 엄마, 엄마. 금옥분과 강태윤, 서희주가 비웃으며 내려다봅니다. 꺼봐, 결국 바닥이 어울리잖아. 송 회장이 뭐 대단한 줄 알았어? 쓰레기는 쓰레기야. 그때입니다. 정적을 깨고 지수의 주머니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스피커폰입니다. 금옥분, 서슬 퍼런 목소리입니다. 송혜숙의 목소리입니다. 금옥분이 얼어붙습니다. 내가 내 귀빈에게 감히 이런 짓을 벌여? 뭐야? 내 놈들이 뱉은 그 더러운 폭언, 내 귀로 똑똑히 다 들었다. 지수가 폭행 직전 다급히 걸었던 전화, 끊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옥분이 황급히 전화기를 뺏으려 합니다. 하지만 지수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일어섭니다. 화상 입은 손으로 금옥분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움켜쥡니다. 으윽! 금옥분이 비명을 지릅니다. 지수가 낮게 은졸입니다. 어머님, 지수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당신이 방금 불태운 건 내 엄마의 가방이 아니라 당신들의 마지막 목숨줄입니다. 쾅! 갤러리 문이 부서질 듯 열립니다. 송혜숙의 경호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뒤따라 경찰들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들 체포해.
경찰이 금옥분에게 다가갑니다. 당신을 폭행 및 고해 방화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이게 무슨... 차가운 수갑이 금옥분의 손목에 채워집니다.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강태윤에게도 수갑이 채워집니다. 저는 태윤건설 사장인데요.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서희주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섭니다. 송혜숙이 갤러리로 들어옵니다. 얼굴이 싸늘합니다. 금옥분이 송혜숙을 봅니다. 송 회장님, 오해해요. 이건... 입 닥쳐. 송혜숙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내 귀빈에게 손 뗀 데가 똑똑히 치르게 해줄 거야. 송혜숙이 지수에게 다가갑니다. 지수의 화상 입은 손을 봅니다. 우리 지수, 얼마나 아팠어. 회장님,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송혜숙이 경찰을 바라봅니다. 저들을 즉시 연행하세요. 그리고 CCTV 영상 전부 확보했습니다. 네, 회장님. 금옥분과 강태윤, 서희주가 끌려나갑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후회할 거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갤러리 밖으로 끌려나가는 세 사람. 구경꾼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송혜숙 회장 귀빈한테 폭행했대. 완전 끝났네. 금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지수가 송혜숙을 바라봅니다. 화상 입은 손을 떨며 마지막 부탁을 남깁니다. 회장님, 말해봐. 우리 지수. 저들을 절대...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사람으로 대접하지 마십시오. 송혜숙이 지수의 손을 잡습니다. 걱정 마. 내가 확실하게 처리할게.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지수가 실려갑니다. 송혜숙이 함께 탑니다. 우리 지수 손 꼭 살려야 돼. 최고 병원으로 가. 구급차가 출발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청담동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갤러리엔 타버린 가방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줍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일단 모두 모아. 한 마스터님이 돌아오시면. 밤 경찰서. 금옥분과 강태윤이 유치장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금옥분이 강태윤을 탓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때렸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야지. A씨. 강태윤이 벽을 칩니다. 서희주는 따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거 전부 다 기록됐습니다. 폭행, 재물손괴, 방화. 금옥분의 얼굴이 파랗게 질립니다.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한편 병원. 지수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송혜숙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회장님, 화상이 꽤 심합니다. 흉터가 남을 수도 있어요. 흉터가? 송혜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쓸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깨어납니다. 붕대로 감긴 손을 봅니다. 송혜숙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깼어? 회장님, 손 괜찮아. 의사가 최선을 다한대.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가방 또 타버렸어요. 괜찮아. 우리 다시 복원하면 돼. 송혜숙이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죽은 가죽에 영혼을 불어넣는. 지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가 다시 살려낼게요. 송혜숙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지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송혜숙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저들이 감히 내 사람한테 손을 댔어.
용서 안 해. 지수도 창밖을 바라봅니다. 붕대 감긴 손을 줍니다. 금옥분 씨, 강태윤 씨, 지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전국의 뉴스가 일제히 같은 영상을 내보냅니다. 청담동 명품 갤러리 폭행 사건, 충격적 CCTV 공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어제 갤러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금옥분이 지수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짓밟는 장면. 이 손으로 꼬리쳐서 송 회장 홀렸니? 강태윤이 지수를 대리석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 서희주가 희귀 가족들의 커피를 붓는 장면. 그리고 결정타. 금옥분이 지수의 엄마 가방을 불에 태우며 내뱉은 말. 시장에서 남의 구두나 꿰매던 내 애미가 뭐가 대단하다고. 연달아 날아가는 딱이. 넌 죽을 때까지 내 집 종년이야. 시청자 게시판이 폭발합니다. 저게 사람이야? 저런 인간 말종들. 국민 효녀 장인을 저렇게 폭행하다니. 뉴스는 지수의 화상 입은 손도 보도합니다. 피해자 한지수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국이 들끓습니다. 특히 60대 시청자들이 분노합니다. 우리 딸같이 고생하는 아이를 저렇게. 저 시어머니 감옥에 넣어야 돼. 같은 시각. 성현그룹 회장실. 송혜숙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비서가 들어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있나? 송혜숙이 영상을 끕니다. 내 눈앞에서 내 사람을 저렇게. 송혜숙이 책상을 칩니다. 쾅! 즉시 태윤건설과의 모든 거래 중단해. 당장. 네, 회장님. 그리고 금융권에 연락해. 태윤건설 대출금 24시간 내 전액 상환 요구. 비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회장님, 그건. 태윤건설이 파산합니다. 그게 목적이야. 송혜숙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립니다. 내 귀빈에게 손 뗀 데가 똑똑히 치르게 할 거야. 태윤건설, 대한민국 땅에서 지워버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갑니다. 송혜숙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우리 지수. 송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오후 2시 태윤건설 사장실. 강태윤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계약해지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성현그룹 지시입니다. 모든 하청 계약 즉시 해지합니다. 잠깐만요. 신도시 사업이. 뚝. 전화가 끊깁니다. 강태윤이 다른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박상무님. 강 사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손 뗍니다. 뭐? 왜요? 송혜숙 회장 지시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끊깁니다. 강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격리부장이 뛰어들어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 상환 독촉장이 왔습니다. 뭐? 얼마인데? 600억입니다. 24시간 내에 갚으래요. 강태윤이 주저앉습니다. 600억을 하루 만에? 못 갚으면 부도 처리된대요. 강태윤이 책상을 칩니다. 이 미친. 송혜숙 그년이.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다른 은행입니다. 강 사장님, 저희 은행도 대출금 즉시 회수합니다. 잠깐만요. 또 울립니다. 태윤건설 맞습니까? 자재 대금 즉시 결제 안 하시면.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모두 돈을 내라는 전화입니다. 강태윤이 전화기를 집어던집니다. 짝! 끝났어. 우리 끝났어. 같은 시각. 양평 저택. 금옥분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습니다.
부인, 상황이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데? 폭행, 재물손괴, 방화. 실형 면하기 힘듭니다. 금옥분이 소파를 칩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송혜숙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립니다. 금옥분이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집행관들이 트럭을 몰고 들어옵니다. 뭐야 저들? 집행관이 문을 두드립니다. 아니, 부숩니다. 쾅쾅쾅. 압류 집행입니다. 문 여세요. 금옥분이 문을 엽니다. 집행관들이 들어옵니다. 손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가득합니다. 이 저택, 국세청 압류 조치입니다. 딱지가 벽에 붙습니다. 거실, 침실, 주방. 온 집안이 빨간 딱지로 뒤덮입니다. 안 돼. 이건 내 집이야. 태웅건설 압류 재산입니다. 집행관들이 금고를 엽니다. 안에 있던 골드바드를 꺼냅니다. 이것도 압류. 안 돼. 그건 내 거야. 금옥분이 달려들지만 집행관이 막습니다. 외제차 열쇠도 회수됩니다. 차량도 압류 대상입니다. 저건 내 차라고. 집행관이 금옥분이 입고 있던 모피 코트를 봅니다. 이것도 명품이네요. 압류 대상입니다. 이건 내가 입고 있는 건데. 벗으세요. 금옥분이 비명을 지릅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집행관은 단호합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옵니다. 금옥분 씨 맞습니까? 왜요? 폭행 및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금옥분의 손목에 채워집니다. 안 돼. 나나. 금옥분이 발버둥 치지만 소용없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갑니다. 이웃들이 구경합니다. 저 집 뭔 일이래? 폭행 사건 터졌대. 뉴스 봤어? 아, 그 시어머니? 맞아. 완전 인간 말종이더라. 금옥분의 얼굴이 불타오릅니다. 일주일 후 유치장에서 간신히 풀려난 금옥분. 하지만 집은 이미 압류됐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금옥분이 머리는 산발이 된 채 거리를 헤맵니다. 때 묻은 옷, 화장기 없는 얼굴. 사채업자들이 뒤를 쫓습니다. 금옥분, 돈 내놔. 으악. 금옥분이 뛰어 도망칩니다. 낙원동 뒷골목. 금옥분이 조춘삼 가죽 공방 앞에 섭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지수가 보입니다. 붕대 감긴 손으로 가죽을 만지고 있습니다. 금옥분이 문을 두드립니다. 지수야. 지수가 문을 엽니다. 금옥분을 봅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금옥분 씨.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지수야, 제발. 금옥분이 무릎을 꿇습니다. 태윤이 살려줘.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지수가 금옥분을 내려다봅니다. 조춘삼이 물한 양동이를 가져옵니다. 진흙탕 섞인 물입니다. 지수가 받아듭니다. 그리고 금옥분의 머리 위로 천천히 붓습니다. 으악. 금옥분이 비명을 지릅니다. 지수가 차갑게 말합니다. 금옥분 씨 기억나세요? 뭐가? 제게 똑같이 하셨잖아요. 진흙탕에 처박고. 지수가 빈 양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수선 안 되는 물건은 폐기 처분이 답이라면서요? 지수야, 제발. 당신 아들도 당신 인생도 이미 폐기됐어요. 지수가 공방 문을 닫으려 합니다. 지수야, 제발. 이제 시작이니까 더 비참하게 빌어보세요. 쾅! 문이 닫힙니다. 금옥분이 문 앞에서 오열합니다. 지수야.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어느 골목, 강태웅과 서희주가 뛰고 있습니다. 뒤에서 사채업자들이 쫓아옵니다.
강태윤, 서지 마. 돈 내놔. 으악, 살려주세요. 서희주가 임신한 배를 안고 비명을 지릅니다. 강태윤이 넘어집니다. 사채업자들이 둘러쌉니다. 돈은 30억 어디 있어?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사채업자가 강태윤의 멱살을 잡습니다. 서희주가 울며 빕니다. 제발요. 저 뱃속에 애 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한편 병원. 지수가 송혜숙과 함께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입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뭐가? 저를 지켜주셔서요. 송혜숙이 지수의 손을 잡습니다. 붕대가 풀린 손입니다. 화상 흉터가 선명합니다. 우리 지수 손 아프겠어. 괜찮아요. 이 흉터는 제 훈장이에요. 지수가 손을 펼칩니다. 이 손으로 저들을 심판했으니까요. 송혜숙이 미소 짓습니다. 우리 지수 정말 강해졌네. 회장님 덕분이에요. 지수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장님,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말해봐. 저들이 다시는 가죽 근처에도 못 오게. 지수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평생을 속죄하게 해주십시오. 송혜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내가 확실하게 처리할게. 송혜숙이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강태윤, 금옥분, 서희주. 3명 다 완전히 끝장내.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수가 손을 줍니다. 화상 흉터가 당기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듯합니다. 금옥분 씨, 강태윤 씨. 지수가 낮게 음졸입니다. 누가 진짜 작것인지 이제 아시겠죠? 창밖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차입니다. 아마 강태훈과 서희주를 잡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미소 짓습니다.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입니다. 한 달 후, 태웅건설 이사회의, 파산 직전입니다. 은행 관계자들, 채권자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태윤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강 사장, 회사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더. 안 됩니다.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우아한 실크 수트를 입은 여성이 들어섭니다. 지수입니다. 손에는 화상 흉터가 선명하지만 레이스 장갑으로 우아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강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지수? 지수가 테이블에 무언가를 던집니다. 땡그랑. 단돈 1원짜리 동전입니다. 부도 막아주는 조건으로 태웅건설, 제가 인수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1원에요? 강태윤이 벌떡 일어섭니다. 무슨 소리야? 이 회사가 얼마짜린데? 강태윤 씨,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당신이 나를 가죽닦개라 부르며 부려먹은 5년치 시급에서 밥값을 빼니 딱 1원 남더군요. 이게 1원 아니면 부도예요. 선택하세요. 은행 관계자가 끼어듭니다. 한 대표님이 인수하시면 저희도 찬성입니다. 송혜숙 회장님 보증 서시잖아요. 강태윤이 주저앉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수 서류에 서명합니다. 지수가 서류를 받아듭니다. 수고하셨어요, 강태윤 씨. 지수가 돌아섭니다. 이제 당신은 실업자예요. 새 일자리 구하시길. 강태윤이 바닥에 무릎 꿇고 오열합니다. 같은 날 오후, 양평 저택, 압류 딱지가 붙은 저택 마당입니다. 금옥분이 마지막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때 고급 세단이 들어옵니다. 지수가 내립니다. 금옥분이 지수를 봅니다. 지수야.
금옥분이 달려와 지수의 구두를 붙잡습니다. 제발, 갈 곳 없는 노인네 길바닥에서 죽으라는 거냐? 지수가 금옥분을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어머님,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지수가 한 걸음 물러섭니다. 금옥분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기억하세요, 금옥분 씨? 지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시장바닥 잡것의 피가 어디 가겠어요? 금옥분이 얼굴을 듭니다. 당신이 짓밟았던 그 시장바닥으로 돌아가서. 지수가 경비원에게 손짓합니다. 경비원들이 금옥분을 일으켜 세웁니다. 당신 인생이나 똑바로 수선해 보세요. 지수야, 제발. 당신 같은 불량품은 제 인생에서 영구 폐기입니다. 경비원들이 금옥분을 끌고 나갑니다. 금옥분의 머리 위로 바람에 날린 서류들이 떨어집니다. 가압류 통지서, 재산몰수 통지서, 강제 퇴거 명령서, 일부에서 지수가 맞았던 진흙탕 물 대신 이 서류들이 금옥분을 덮습니다. 금옥분의 비명이 저택에 울려 퍼집니다. 지수. 하지만 지수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저택은 이제 지수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청담동 라뜰리의 지수. 메인홀에 국내외 귀빈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도 가득합니다. 홀 중앙 유리관 속에 무언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금옥분이 불태웠던 친정엄마의 약방 가방. 완벽하게 복원되어 은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내 딸 지수, 꽃길만 걷거라. 엄마의 자수가 살아 숨쉽니다. 지수가 마이크 앞에 섭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여러분, 지수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웁니다. 오늘 제가 선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명품은 가격표가 아닙니다. 지수가 유리관 속 가방을 바라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미싱을 돌린 내 어머니의 지문과 눈물이 만드는 것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이제 우리 공방은 로고 없는 진심을 파는 곳이 될 것입니다. 송혜숙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짝짝짝. 다른 귀빈들도 모두 일어섭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지수의 이름은 단순한 장인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석 달 후 양평별장 입구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지수 가죽 박물관. 지수가 후학을 양성하는 공간입니다. 젊은 제자들이 지수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가죽 어떻게 복원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가죽에도 영혼이 있어. 지수가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남은 손으로 가죽을 어루만집니다. 평온하게 미소 짓습니다. 이 흉터 보이지? 이것도 내 인생의 일부야. 숨기지 않아. 제자들이 감탄합니다.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전태윤 건설 사장 부부 시장에서 노점상하다 쫓겨나.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금옥분과 강태윤입니다.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시장 입구에서 좌판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 관리인이 쫓아냅니다. 여기서 장사 못해. 허가증 있어? 제발이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안 돼. 썩 꺼져. 금옥분과 강태윤이 좌판을 들고 도망칩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TV를 끕니다. 결이 고운 가죽은 시간이 지나도 빛나지만 지수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짜는 결국 썩기 마련이죠. 햇살이 쏟아집니다. 공방 문이 열립니다. 지수가 복원한 엄마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낙원동 공방. 조춘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촌, 우리 지수 왔구나. 지수가 삼촌을 안습니다. 삼촌, 나 해냈어. 엄마한테 떳떳해졌어. 그래.
형님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야. 지수가 엄마의 가방을 가슴에 안습니다. 엄마 봤지? 내 딸 지수, 이제 꽃길 걷고 있어. 햇살이 공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수의 뒷모습이 빛에 감싸입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 손. 하지만 그 손은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수많은 가죽을 살려낸 손. 엄마의 유품을 지켜낸 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수선해낸 손. 지수가 공방 문을 닫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간판. 라뜰리의 지수 마이너스 진심을 짓는 곳. 그 아래 작은 글씨. 내 딸 지수, 꽃길만 걷거라.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